D-1 탈북 하루 전 지하 사무실. 명단 끝줄에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김민지. 나와 동생. 내 기억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2007년 3월 12일, 제게 배치 통지서가 왔습니다. 비밀경찰 소속 건물 창고 관리직. 아버지의 출신 성분 때문에 우리 가족은 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남은 건 저와 여동생 민지뿐이었습니다. 민지는 23. 같은 건물 3층에서 일했습니다. 오빠도 여기 오면 좋겠다. 같이 출퇴근할 수 있잖아. 민지는 기뻐했습니다. 23.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담당 간부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밤에 지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마. 이유 묻지 마.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8일째 밤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 환기 장치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규칙했고 30분쯤 계속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날 아침이면 본건물 뒤편에 검은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5월 17일 목요일. 제 큰 실수가 일어난 날입니다. 야간 당직 중 본건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식초하고 걸레 지하 준비실로 가져와. 지금 당장. 지하. 금지된 그곳. 망설였지만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복도는 달랐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그리고 다른 냄새. 고무 타는 냄새와 비슷했지만 더 역했습니다. 바닥에 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1호실, 2호실을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앞을 지날 때 본능적으로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속 프레임 침대가 있었습니다. 수술대처럼 보였습니다. 양쪽에 가죽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벽에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무망치 3개. 크기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검붉은 얼룩.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해? 뒤에서 목소리. 경비였습니다. 물품 전달 왔습니다. 빨리 가. 경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경고하는 눈빛. 아니, 측정하는 눈빛. 제가 본 것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준비실에 물품을 내려놓고 재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소리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1시간 넘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박 과장이 왔습니다. 김민수. 다시는 지하로 내려가지 마. 절대로. 그리고 한마디 더. 내 여동생 생각해서라도. 여동생. 민지. 그 순간 제 등이 싸늘해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3층 자료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민지가 일하는 층이었습니다. 자료실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1시간쯤 청소하다가 선반 뒤편을 봤습니다. 회색 금속 상자. 다른 상자들과 달랐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마다 연도와 월. 2006년 1월, 2월, 3월. 최근 파일을 꺼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파일을 펼쳤습니다. 표 형식 명단. 이름, 나이, 출신지, 죄목, 처리일, 처리 방법, 처리 장소. 처리.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정민 31세, 북부 접경 도시, 금지 영상 소지. 2006년 12월 18일 고무망치, 2호실 처리 완료. 이정민. 제 친구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사라진. 두 번째 줄. 박명숙 38세, 북부 접경 도시, 종교활동. 2007년 1월 5일 고무망치 3호실 처리 완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10명, 5개월에 60명.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2006년 140명, 2005년 130명, 2004년 130명, 3년간 400명 이상. 이 건물 지하에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마다 들렸던 소리, 검은 트럭, 지하 사무실의 고무망치, 침대 시트의 얼룩,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 이름도 있을까? 최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7년 5월. 마지막 페이지. 쭉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5월 1일, 3일, 7일, 10일. 5월 28일. 그 아래. 김민수 28세, 북부 접경 도시, 기밀 유출, 처리 예정일 미정. 파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기밀 유출. 지하에 내려간 것. 사무실을 본 것. 처리 예정일 미정.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 하지만 머지않아 정해질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가 있을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뒤에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넘겼습니다. 김민지, 23세, 북부 접경 도시, 연좌제, 처리 예정일 미정. 시간이 멈췄습니다. 김민지, 제 동생. 민지, 연좌제. 제가 지하에 내려간 것 때문에 민지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민지를 죽이는 겁니다. 페이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파일을 주워 상자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 끝났어? 거의 다 됐습니다. 박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색 상자를 봤습니다. 저 안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민지 이름도. 점심시간. 민지를 만났습니다. 오빠 오늘 오후에 서류 정리 도와줄 수 있어?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민지는 더 위험해집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5개월간 돈을 모으고 국경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1월 초 출발 날짜를 정했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하지만 11월 28일 수요일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들어. 내 시간이 얼마 없어. 무슨. 탈북 준비하는 거 다 알아. 시장에서 국경 정보 알아보고 중국 돈 환전한 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 처리일이 11월 30일로 확정됐어. 모레 금요일 밤 10시. 사무실. 정확히 제가 탈북하려던 날. 여동생은 12월 1일. 토요일 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지하 업무를 맡으면 명단에서 2사람 다 빼줄 수 있어. 고무망치를 쥐고 사람을 처리하는 일. 못합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내일 저녁 6시까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 셋째 선택지를 찾았습니다. 도망. 아침에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빠 요즘 진짜 이상해. 꼭 와야 돼. 저녁 5시 30분 민지가 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본 것들. 명단. 제 이름. 처리 예정일. 그리고 민지야. 너도 명단에 있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연좌제. 나 때문에 내 이름도 올라갔어. 12월 1일. 민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오늘 밤 떠나야 돼. 지금 당장.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알고 있었어. 뭐? 내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거. 한 달 전부터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3층에서 서류 정리하잖아. 자료실 청소할 때 봤어. 그 회색 상자. 민지도 봤습니다. 명단을. 처음엔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오빠 이름도 명단에 있는 거 보고 말 못했어. 왜? 오빠가 혼자 걱정할까봐. 오빠가 나 때문에 위험한 선택할까봐. 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서. 미안해, 오빠. 나도 준비하고 있었어. 혼자 도망칠 방법. 혼자? 응. 오빠는 두고. 오빠까지 위험해질까봐. 저는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바보야. 우리 같이 가야지. 오빠. 준비 다 했어. 같이 가자. 지금 당장. 김민수. 나야. 열어.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뒤에 간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대답 들을게. 못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리 확정. 김민수 11월 30일 금요일 밤 10시. 김민지 12월 1일 토요일 밤 10시. 그들이 떠났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가자. 응. 5분 안에 준비해. 5분 만에 짐을 챙겼습니다. 저녁 7시 집을 나왔습니다. 큰 길을 피해 골목으로 갔습니다. 오빠, 무서워. 나도. 하지만 성공할 거야. 밤 9시쯤 도시 경계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통행증. 어디 가는 거야? 외곽 친척집 갑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경비대원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네. 오래 안 계실 것 같아서요. 경비대원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며칠 있다 올 예정이라서요. 경비대원이 한참 보더니 통행증을 돌려줬습니다. 가. 우리는 검문소를 지나갔습니다. 50m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심장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경비대원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다시 확인해야겠어. 끝났습니다. 경비대원이 우리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기관 건물에서 일했지? 네. 퇴근하고 바로 외곽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 연락이 저녁에 와서요. 급해서. 경비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기 2번 검문소. 신원 확인 부탁해. 김민수, 김민지.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기다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통과. 경비대원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 우리는 재빨리 걸었습니다. 100m쯤 가서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진짜 무서웠어. 거의 걸릴 뻔했어. 괜찮아. 이제 지나왔어. 도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밤새 걸었습니다. 새벽 1시쯤 민지가 넘어졌습니다. 다리 아파. 못 가겠어. 조금만 더 가자. 큰 나무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오빠, 거기 가면 뭐 하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카페 하고 싶어. 작은 카페. 오빠 자주 오면 커피 공짜로 줄게. 그럼 매일 갈게. 약속? 약속. 10분 쉬고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강이었습니다. 두만강.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왼쪽 200m 지점에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저기 피해서 건너야 돼. 우리는 초소에서 최대한 먼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둑에 앉아 물을 받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진짜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그래도 갈 거지? 응. 같이. 민지가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 데리고 가줘서. 당연하잖아. 넌 내 동생인데.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가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11월 말 강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민지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거의 다 왔어. 계속 걸었습니다. 강바닥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민지가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아. 저는 재빨리 민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미끄러웠어. 천천히 가자. 강 3분의 2쯤 왔을 때 초소 쪽을 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경비가 순찰을 나온 겁니다. 민지야. 엎드려. 빨리. 우리는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코만 내밀고 숨을 쉬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있는 곳 10m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경비대원이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본 걸까요?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경비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2번 지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해. 경비대원이 손전등을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민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주의 끌게. 오빠는 건너. 미쳤어? 안 돼. 오빠. 약속했잖아. 그래. 둘 다 살아남는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먼저 건너야 나도 건널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오빠가 잡히면 나도 잡혀. 근데 오빠가 건너면 나는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어. 민지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지야. 오빠. 나 혼자서도 탈북 준비했었잖아. 한 달 동안 경로도 알아봤고 돈도 모았어. 그건 다시 올 수 있어. 오빠가 한국에서 기다려주면 돼. 민지야. 그래도 오빠. 지금 아니면 둘 다 잡혀. 오빠 먼저 가. 제발. 민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경비대원이 민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손전등이 민지를 비췄습니다. 다른 경비대원들이 초소에서 나왔습니다. 3명, 4명. 모두 민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민지가 뒤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가. 한국에서 기다려. 그리고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초, 10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혼자야, 혼자 왔어. 경비대원들이 민지를 쫓았습니다. 저는 움직였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재빨리. 조용히. 중국 땅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지가 경비대원에게 잡혔습니다. 3명이 민지를 둘러쌌습니다. 경비대원이 민지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놈은 어디 갔어? 없어. 나 혼자야. 경비대원이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으로 강을 비췄습니다. 저는 강둑 풀숲에 숨었습니다. 손전등이 제가 있는 곳 가까이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혼자인가?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명이 민지를 일으켰습니다. 민지가 이쪽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 기다릴게. 경비대원들이 민지를 끌고 갔습니다. 초소 쪽으로. 민지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지, 제 동생, 제가 지켜야 할 사람. 그때부터 제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다음 기억은 조선족 마을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정신 차렸어? 새벽에 너 강변에서 쓰러져 있더라.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어? 혼자였어. 너 혼자 쓰러져 있었어. 혼자. 맞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지는 잡혔습니다. 저 혼자 건넜습니다. 그날부터 제 기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함께 건넜다는 기억, 거짓 기억, 진실을 견딜 수 없어서 만든. 중국에서 3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탈북자 돕는 사람을 연락해줬습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왔습니다. 한국 가려고? 혼자? 네. 신청서에는 2명이라고 나왔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오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명으로 수정할게.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2명으로 해주세요. 동생도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혼자잖아. 나중에 올 겁니다. 그렇게 신청서에는 2명이 적혔습니다. 김민수, 김민지. 2달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2008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동행자는요? 혼자 왔습니다. 신청서에는 김민지 씨도 있는데요. 착오입니다. 그날부터 제 거짓 기억이 시작됐습니다. 민지와 함께 왔다는 기억. 민지는 부산을 선택했다는 기억. 민지와 한 달에 한 번 연락한다는 기억. 하나원 3개월. 서울 정착. 편의점 일. 검정고시. 대학 입학. 졸업. 취직. 2019년 결혼했습니다. 2021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 이름은 지민이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 SNS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민지와 통화했다. 잘 지낸다고. 민지 카페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17년 동안. 진짜 민지는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강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북한으로.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탈북민 모임. 한 여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2007년 북부 접경 도시에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해 제가 미끼가 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건넜습니다. 저는 잡혔습니다. 6개월간 노동 단련대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오빠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2008년 5월 저는 다시 탈북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2008년 8월 한국에 왔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민지야? 오빠? 모임이 끝난 후 밖에서 만났습니다. 17년 만에. 민지야. 오빠. 우리는 한참 서로를 봤습니다. 민지는 4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똑같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민지가 웃었습니다. 오빠도. 미안해. 그날 밤 너를. 아니야, 오빠. 내가 선택한 거야. 6개월 동안. 민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노동 단련대는 지옥이었어. 매일 12시간씩 일했어. 산에서 나무 베고 돌 옮기고. 먹을 것도 거의 없었어. 강냉이죽 1그릇. 미안해.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 매일 죽고 싶었어. 근데 오빠 생각하면서 버텼어. 오빠는 한국에 갔을 거야. 오빠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2번째 달부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6개월 후 풀려나면 뭘 할지. 3번째 달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국경 정보를 물어봤어. 조심스럽게. 4번째 달에는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어떻게든. 5번째 달에는 경로를 정했어. 어디로 갈지. 6번째 달 마지막 날. 풀려났어. 집으로 돌아갔어. 우리 집. 근데 비어있더라. 오빠도 없고 짐도 없고. 그때 알았어. 오빠가 정말 건넜구나. 한국 갔구나. 혼자 집에 앉아 울었어. 한참.
근데 울고 나니까 힘이 났어. 오빠가 기다리고 있잖아. 한국에서. 그날부터 다시 준비했어. 1년 걸렸어. 2008년 5월 17일. 꼭 1년 만에 다시 강을 건넜어. 이번에는 안 잡혔어. 조심했거든. 경비 교대 시간 알아내서 그때 건넜어. 중국 거쳐서 태국까지 갔어. 한국 대사관에서 오빠 찾아봤어. 김민수. 2008년 2월 입국. 서울 거주. 알았어. 오빠가 먼저 왔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2008년 8월 나도 한국 왔어.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가 온 게 2월. 민지가 온 게 8월. 6개월 차이. 왜 연락 안 했어? 오빠 찾아봤어. 김민수. 탈북민. 서울 거주. SNS도 찾았어. 근데 오빠가 올리는 글 봤어. 민지와 통화했다, 민지 카페 잘 된다 이런 거. 그때 알았어. 오빠가 나를 두고 온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연락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오빠가 그 거짓 기억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버려뒀어. 오빠가 편한 방식으로 살게. 매년 오빠 SNS 확인했어. 결혼했구나. 딸 낳았구나. 지민이구나. 내 이름 넣었구나. 기다렸어. 언젠가 오빠가 준비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17년 걸렸지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오빠. 괜찮아. 나는 오빠 탓 안 해. 하지만 오빠가 살아있어야 나도 다시 올 수 있었어. 오빠가 한국에서 기다려줬잖아. 비록 기억 못해도. 민지가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약속 지켰어. 둘 다 살아남았잖아. 저는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17년 만에.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빠. 그날 강에서 내가 한 말 기억해? 가라고 했지. 그 전에. 약속. 둘 다 살아남는다고. 응. 우리 지켰어. 17년 걸렸지만. 그날 이후 저와 민지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민지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 카페에 갔습니다. 오빠 왔어? 커피 줄게. 민지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예뻤습니다. 민지가 꿈꾸던 그 카페. 여기. 민지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오빠. 기억해? 강변에서 한 말. 카페 하고 싶다고. 오빠 오면 공짜로 준다고. 응. 이제 진짜 줄 수 있어. 17년 걸렸지만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 일요일에 강변 갈래? 강변? 응. 우리 2007년에 갔던 거 기억해? 그때 강물 만졌잖아. 기억해.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 오빠랑. 그래. 가자. 다음 일요일. 우리는 강변에 갔습니다. 똑같은 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강이었습니다. 민지가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워. 근데 기분 좋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에 앉아 한참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강물을 보며. 오빠.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뭐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강변 오고 카페 가고.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좋겠다. 민지가 다시 강물을 봤습니다. 17년 전 민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제 괜찮아. 정말로.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응. 오빠. 고마워. 2024년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밤마다 들렸던 소리. 지하 사무실의 소리. 명단에 올랐던 두 개의 이름. 김민수. 김민지. 그리고 강에서 민지가 말했던 것. 오빠 먼저 가. 한국에서 기다려. 제가 지워버린 5분.
17년 동안 저는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지와 함께 왔다는 거짓. 민지는 부산에 있다는 거짓.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실은 더 아팠지만 더 강했습니다. 민지는 혼자 6개월을 버텼습니다. 민지는 혼자 1년을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혼자 다시 탈북했습니다. 민지는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저를 기다렸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동생을 두고 갈 것인가? 함께 잡힐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침묵은 기록을 지우고 증언은 시간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제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지웠던 것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기억하나요? 그 선택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